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양주군 백서읍 오산리 양주지역주택조합 투자조합원 닉네임 조어사입니다. 저는 2012년부터 서울 은평구 수직 증산지구 재건축조합에서 거주하면서 예비조합원으로 지냈습니다만 재건축이 임박해지면서 조합주택의 건축비 상승으로 자금개혁이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주택을 물색하던 중에 의정부 역 앞에서 당시 양주 대우 이안 주택조합을 알게 되었고 의정부 시청 앞의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2017년 7월이었는데요. 당시 분양팀의 이 팀장 그리고 최 실장이 분양이 곧 마무리되고 착공을 하게 되니까 빨리 계약을 해야 된다는 말에 제가 예비조합원으로 있는 수색 증산지구와 2주 착공 계획이 시기적으로 맞아 들어가서 순조롭게 분양 건축 입주가 이루어질 거란 생각에 바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도 은행으로 입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조롭게 될 줄 알았던 분양부터 분양조합원 숫자도 들쭉날쭉하고 분양 홀수도 1,500가구에서 1,700가구로 늘린다는 등 애초에 계획이 자주 변경되더니 급기야는 계약금 외에 은행 융자를 더 받아서 조합 부지를 매입해야 조합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은행 자석까지 요구하더군요. 주택조합이 지어진다면야 은행 자서 못할 게 뭐냐는 생각에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자서에 참여 가구당 3천에서 5천까지 융자를 받았고 조합은 그 돈으로 오산리 조합 부지를 매입하였죠. 그런데 이러한 융자, 조합원 자서를 합의하는 2012년의 조합원 총회에서 그게 의정부 신한대학교 강당에서 열렸는데요. 거기서 2017년도 조합 총 관리 비용이 120억 정도 되길래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썼나 보니까 광고 선전비가 30억이 넘게 쓴 것으로 나와 있더군요. 그래서 신문 광고 몇 번, 확인할 수 없지만 케이블 TV 광고, 부동산 사무소에서 양주조합에 글 써주면 그 비용으로 상당 부분 지출한 걸로 나와 있더군요. 그리고 지하철 광고, 플래카드 광고. 근데 인터넷 사이트 소개 기사 써준 거 그렇게 비용을 지불하다니 여기에 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사업 진행으로 조합주택 대지를 매입하는 총회에서 일단은 건축이 되도록 덮기로 했습니다. 이후 자서를 하였지만 사업 진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해명하는 집회 자리에서 당시 양조합장은 시공사를 대우이안 한양에서 대우이안 서해종합건설로 바꾼다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뭔가 의구심이 들었지만 시공사가 바뀌더라도 건축이 제대로만 된다면 상관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존의 계획이 수시로 바뀌면서 제대로 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되었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비대위가 구성이 되어 주택조합 사업을 검토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자서를 하고 나서 그렇게 열린 비대위 모임이 있었는데요. 의정부 시청의 도서관 강연장 모임에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비대위원이 말로만 된다고 하는 사업이 현 조합장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회의적이다 그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분 말씀을 들으니까 머릿속이 번쩍 밝아지는 느낌이 들더군요. 모임이 끝나고 다른 참여자와 달리 즉시 조합 사무실로 가서 자서 취소 통보를 하였습니다. 새마을금고 3천 자서였는데 여직원이 하루가 지난 후에 자서 취소 확인하라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다음날 서울에 있는 지역 새마을금고에 가서 자서 취소를 요청, 취소 확인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양주는 낚시를 좋아하는 저에겐 동네나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산리 부시에서 멀지 않는 향어 낚시터인 기산저수지에서 향어도 낚으며 밤도 지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기억이 있어서 인적도 드문 드라이브길을 따라
10분 정도 가면 도착하는 조합 부지는 동네 아파트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산리 조합 부지는 조합원을 끌기에는 많이 부족하더군요. 비대위원의 지적이 없었다면 낚시나 하고 아파트에 살면서 노년을 보내려던 그런 생각이 남과 다르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오산리 부지 주변 개발이 안 된 농지 많죠. 다시 가본 그곳 길에서 비료 냄새가 바람에 실려오더군요. 저야 뭐 괜찮지만 동승하는 자는 코를 잡더군요. 가는 길도 2차선으로 트럭과 지나칠 때는 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역과는 8.5km. 그렇게 떨어져서 늦게 도착하면 몇 시간 시골길 걸어가게 가야겠죠. 단천 삼거리에서 시청 가는 중앙로 편의점 하나 없더군요. 홍죽 산업단지 쪽엔 편의점이 있는데 버스는 뜸하더군요. 차량 있는 분이야 괜찮지만 가족들은 사는데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가는 길도 제가 사는 은평구 쪽으로는 드라이브하는 기분으로 다니고 나이도 있고 급한 일 없으니까 그냥 다니면 되는데 가족들은 버스도 없고 양지역이나 의정부 쪽으로 나가서 지하철 7호선으로 가야 하니까 삥 돌아가는 게 시간적으로 버리는 게 너무 많더군요. 결국 동수장에는 고개를 젓더군요. 서울 은평구 쪽은 막힌 거나 마찬가지고 차선 공사에서 넓힌다고 하는데 몇 년 걸리겠죠. 의정부나 강북구 사시는 분들은 같은 지역이니까 괜찮겠지만 그분들로는 조합원 숫자를 채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죠. 결국 조합 부지까지 마련하고도 조합 사업 승인도 얻지 못했죠. 그때 양주 섬유회관에서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저는 양조합장이 1년 조합 비용으로 120억을 썼는데 그 내역이 뭐냐고 발언권을 얻어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도 형식적이고 그 자리에서 조합 감사로 있던 현 조합장이 새로 선출됐죠. 현 조합장은 이전 조합장의 방만한 비용을 그 지출에 대한 조합원 감사를 지연시키다가 급기야 2018년 12월 10일 조합 모델하우스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서 조합 사무실 모든 근거 자료가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화재 원인 불명이라고 하는데 외람된 얘기지만요. 군대, 그것도 특수부대 특공대는 매년 대항군 훈련이란 걸 하는데요. 인근 주요 지점 경비부대 그 부대를 야간에 뚫고 들어가서 주요 거점에다가 폭발딱지 붙이는 거예요. 그럼 매년 성공하죠. 경비 뚫린 부대는 그냥 곡소련하게 기합받고요. 근데 모델하우스 화재, 조합원 감사도 하기 전에 화재로 모든 자료가 타버렸다? 이건 아니죠. 이런 욕 나올 것들 더 이상 상대할 말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는 동안 2019년 11월 수색 증산지구 재건축지구 철거 통보를 받고 11월 1일 옆 동네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2012년부터 19년까지 오랜 기간이었죠. 그런데 그것도 올해 착공은 상당히 어렵겠다는 지역분들 말씀 듣습니다. 최근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폐렴으로 경기가 완전히 죽었고 아파트 주택 가격도 많이 내려가서 쉽지 않다고 하더군요. 최근에 핸드폰 검색하다 보면 조합장 문자 메시지도 오고 지역 조합원 전화 와서 받고 카페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일 하나도 없더군요. 조합 아파트 총호수에서 분양호수를 대폭 줄인다. 1,500가구에서 실조합원 수인 1,000가구 정도로 해서 지어보자는 등 얼토당토한 일만 있더군요. 4분의 1로 호수를 줄이면 기존 조합원 부담금이 늘어나는데 그렇게 지으면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쌀 텐데 그렇게 사업이 되겠어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양주시장 사업 승인도 얻지 못하고 올해 또 보낼 모양이죠. 그러면 매년 조합관리비 수십억 원에서 뭐 100억 원에 이런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이미 조합 계좌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 건설사에서 꾸느니 뭐 조합원 자서하라느니 뭐 그렇게 하는데 뭐 하나도 없이 몇 년을 보내놓고 자서한들 관리 비용만 쓰고 어정쩡할 게 뻔한데 개무시합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원이 아니고 투자조합원입니다. 순조롭게 사업이 착공되었다면 제가 있던 뭐 수색 증산 주택조합에서 이사를 해서 경기도나 양주로 가서 지역주택조합원이 되었겠지만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기에 서울에 남기로 했습니다. 양주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 결과물을 빨리 내면은 사업성이 있으면 투자를 하고 이주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손절하면 되는 거죠. 자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서이자율이 6%라고 하던데 이건 조합을 법인채로 인정한 것도 아니고 그런 부동산 담보 이자율이 6%라는 거는 이건 아주 뭐 개인 신용등급이 아주 낮은 개인에게 주는 그런 이자율입니다. 이건 은행은 상환이 안 되면은 담보로 잡은 거 뭐 조합 부지 매각해서 상환받으면 되는 거고 모든 손실은 조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 사업이 2, 3년 지체되면은 이자 비용, 금융 비용으로 조합 부지는 경매 붙여지고 청산될 겁니다. 지금 부동산 담보 이자율이 많아야 1%에서 계약 3%인데 그 2배 이상으로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조합은 아무런 무정지물인 거고요.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는 겁니다. 조합장 됐다고 무슨 폼 잡으면서 무슨 뭐 신용등급을 이렇게 낮게 그냥 이자율 6%씩 인하하네. 그게 무슨 조합장입니까? 아주 신용등급 낮은 그런 망해가는 그런 법인 아주 그냥 부도나기 직전인 그런 법인이죠. 그래서 이제 요새 새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 메일도 보내고 그러던 모양인데요. 그 비대위에서 위임장 요구 메일이 찾아오면 있더라고요. 지역주택조합일은요, 지역조합원이 하는 것이고, 저 같은 투자조합원은 사업 진행의 그런 결과물을 보고 투자 여부, 이주 여부를 결정해서 잘 될 것 같으면 투자하고 이주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손절하는 거니까 그런 위임장 보내달라는 메일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일을 결과물을 빨리 내세요. 이것이 서울에 있는 투자조합원 대부분의 그런 요구란 걸 말씀드립니다. 이대로 1년, 2년 지나면요. 사업 좌초됩니다. 그 전에 일일 이지경으로 만든 시행사 대표, 회장하고 전 조합장, 현 조합장에 대한 책임을 꼭 물어야 할 겁니다. 방만원 운영 관리로서 조합원 계약금 계좌를 갖다가 깡통으로 만들고 그렇게 만든 시행사, 조합장을 관리 비용의 하자로서 고소 고발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주택조합 약관 규정은 조합원에게 불리합니다. 모든 비용은 조합원에게 떠넘기게 되는 거죠. 6%의 자서이자율, 제로금리 시대의 투기꾼이란 얘기죠. 여기에 올인한 조합원도 계시던데요. 혼자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잘 판단하세요. 1, 2년 지나면은 이거 자수융자 비용, 이자 비용, 그리고 또 다른 비용 모두 또 함께 됩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결과물 빨리 내든지 고소고발을 해갖고 청산하든지 신속히 하지 않으면 모두 다 죽습니다. 청와대 청원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조합원 분들께 좋은 말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건강하십시오.